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. 시우입니다. 시우님, 제가 며칠 전에 그 경매 결과를 보다가 좀 재밌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우님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. 오늘 얼마나 하나 재밌길래 그러지? 한번 보자고. 좀 재밌어요. 오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 소재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평교면 호동리라는 곳이에요.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, 이 동네를. 나도 처음 봐. 네, 근데 일단 뭐가 재밌냐면 서천에 있는 농지를 이 경기도에 사시는 이분께서 낙찰을 받으셨어요. 그러면 이 경기 고향에서 이 서천까지 30km가 넘는데 아이, 이거 그렇게 취득 가능한가요? 투자지, 투자로 하는 거고. 그렇죠. 취득이야 당연히 가능하지. 그렇죠. 돈 주는데 누가 대한민국 땅을 못 사는 사람이 아니 어디야 있어. 요새 그 30km 넘으면 농지 못 산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. 그냥 나한테 돈 달라 그래. 그러면 내가 다 사준다고. 그리고 농지증 받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. 우리가 농취증 얘기는 한 10번 이상 했지. 그렇죠. 농취증은 받기가 힘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요건이 강화된 것 뿐이지. 그렇죠. 농취증 따위를 또 우리가 겁내할 필요는 없잖아. 그렇죠. 농지증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일단은 저 멀리서 이 경기도 고향에서 서천에 있는 농지를 낙찰 받으셨길래, 그리고 이제 낙찰 가격을 보면 감정가가 1,300 정도인데 훌쩍 넘겨서 3,100 넘게 낙찰 받으셨더라고요. 이해관계 있냐? 그래서 한번 봤어요. 그 뒤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봤거든요. 자, 보시면 농지인데 이게 현황 조사를 감정평가사나 이렇게 하잖아요. 감정평가사가 하는데, 그지? 네, 지목이 답인데 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. 이거 벌금 내나요? 벌금을 왜 내? 우리가 농지라고 하면 농지 안에 전, 답, 과수원 네.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내가 그냥 오늘부터 나는 답인데 전 할래요 하면 그냥 전 하는 거고, 그렇죠. 오늘부터 나는 과수원 할래요 하면 그냥 과수원 하는 거야. 이건 신고 사항이지 허가 사항이 아니야. 그렇죠. 이 농지 안에서는. 단 그런데 농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. 만약에 뭐 전인데 돼지로? 내일부터 돼지로? 돼지로 할래요. 이거는 요건도 요건이지만 전용료라고 하는 돈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. 쉽지 않아. 그러면 이게 현황상 말고 지목 바꾸는 건 어때요? 답에서 전으로 또는 답에서 과수원으로? 이런 것은 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로 가가지고 굳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돼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신고하면 돼. 근데 이게 당장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바뀌어진다라고는 하는데 나 아직까지 바뀌어지는 거 잘 못 봤어. 이게 바뀐다고 해가지고 어떤 실익이 있어야지. 그리고 또 더 볼게요.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그 지하수 허가를 받았어요. 관정이라고 하죠. 네, 관정 일식 이렇게 되어 있고 매각에 포함되어 있네요. 200만 원. 관정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지하수가 좀 풍부한 곳에 관정을 많이 파는데, 관정이 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.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. 관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? 그냥 땅 파고 내가 전기 꽂아서 물 나오게 할 수 있는, 지하수 뽑는. 지하수 뽑는, 조금 현대식으로 쓸 수 있는 우물 정도로 보면 되겠네.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현장 사진인데요. 보시면 이 박스 같은 거 있죠. 이 안에 이제 펌프가 있는 거죠. 그렇지. 이제 사실상 저 박스는 저렇게 만들어 놓는데 펌프는 아래쪽에 있어. 그렇죠. 안에 있죠. 이 안에 바닥에. 그리고 관정이 있으면 반드시 전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요. 네. 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. 왜 그러냐면 관정을 매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사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빌려와요. 옆에서. 발전기. 발전기. 발전기를 빌려와서 내가 이 발전기 돌리는 때만 물을 뽑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. 농사를 짓든 뭐 주택이 들어가든 관정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좋은 거죠. 좋죠. 일단은. 땅을 판다고 하더라도 이 관정값 이상은 뽑아내. 그렇죠. 관정을 심으려고 해도 못 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. 그렇죠. 빌렸어야 되는데. 그럼. 네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관정을 이제 200만 원이 감정가에 들어가 있는 거죠. 네.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사게 되면 저 관정도 내 거가 된다. 일반적으로 관정이
제시 외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매각에 포함된다라고 말을 안 해도 내 그냥 땅에 내 땅에 있는 거니까 내 거라고 보면 돼. 일단 여기에 매각 포함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내 땅 위에 관정이 있으면 그냥 내 거다. 그렇죠. 내가 이제 농지를 낙찰받았어. 근데 뭐 지금 시기인 뭐 6월, 7월 정도에 농지를 낙찰받으면 거기 나와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야? 농작물을 심기는 사람 거죠. 그렇지. 그런데 꼭 거기서부터 그거를 이익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은 사람 것은 그냥 가을에 돌려주고 그렇죠. 이 다음부터는 허락을 맡아서 농작물을 심겨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심은 날부터 돈을 달라고 하면 조금 이치상 안 맞지. 그런데 저 관정은 내가 낙찰 받은 날부터 내 거야. 그래서 요새는 저렇게 관정을 관공서에 이렇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. 예전에는 그냥 막 뽑아서 썼어. 음. 그리고 뭐 신고 안 해도 돼. 그래서 막 땅에 막 관정이 막 3개, 4개 막 붙어 있고 저쪽은 물 안 나와요. 이쪽만 나와요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새는 관정을 파게 되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어. 하게끔 되어 있죠.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물 많이 뽑아내지 말라는 얘기지. 그렇죠. 한쪽에서 너무 또 몰아서 써버리면 다른 쪽에서 못 쓸 수가 있으니까. 보통 위에 있는 땅에서 관정을 쓰면 아래에 있는 땅에는 물이 안 나와. 자, 여기 보시면 장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임차해서 쓰고 계세요. 전입 확정은 없고 이렇게 1년에 쌀 한 가마, 연간 쌀 한 가마씩을 소유주에게 주고 이제 도지를 주고 한다는 거죠. 그렇지. 쌀 한 가마라고 하면 보통 80kg를 잡아야 되니까 뭐 이 정도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지만 뭔가를 주고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뭐 떳떳한 임차인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이름을 좀 가려놨지만 임차인이 낙찰을 받으신 분이에요. 뒤바꿔서 얘기하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 욕심이 났단 얘기네.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자, 여기 밑에 보시면 현지 출장 시 토지의 임차인인 이 장 땡땡 씨 연세가 83세예요. 83세를 만나서 경매 안내문을 교부하고 면담 조사를 했대요.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간 그 순간부터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셨구나. 그렇죠. 연세가 83세인데도 야, 이분은 과연 경작을 위해서 이 땅을 사셨을까요? 말도 안 돼. 경작을 위해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지. 그쵸.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이분이 이 땅을 심하게 애착을 가져가지고 낙찰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지. 낙찰 가격도 그러면 만만치 않겠는데? 아까 보셨지만 지금 1,380만 원 정도의 감정가에 3,100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230% 가까이 낙찰을 받은 저금에 거예요. 뽑으려고 하면 나락을 몇 가만히 줘야 되는 거야. 그럼요. 말도 안 되죠.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이 토지를 정말 알차게 쓰셔야 되겠네. 100살까지 사셔야겠는데? 그렇기도 하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이 아래쪽 땅인데 이 아래쪽 여기 위에 파랗게 된 이 땅까지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집이 하나 지어져 있죠.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. 전에는 그냥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제 이 건축물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옆에 있는 도로로 인해서 이 건축이 가능해졌다는 거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네.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구만. 그렇죠. 그래서 야, 이 83세 정도 되는 나이가 되셔도 땅 욕심이 생기셔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을 하시는구나. 대한민국에 땅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. 다만 여건과 그 상황이 그렇죠.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. 이분은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어. 이분한테는 더 없는 호재지. 네, 그런 생각도 해요. 만약에 감정평가사를 현장에서 못 만났으면 이분이 이걸 아셨을까? 대부분 이런 경우 못 만나는데 이분은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만났네. 야, 운 좋게 또 만났네.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죠. 이 땅을 보려고 그 임장을 갔던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보는 척하면서 경매 나온 땅이라고 하면 이분도 대답해주는 척하면서 그분한테 정보를 또 그렇지. 듣는 거지 또. 얼마나 쓰실 거예요. 또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. 이 사람이
쌀 한 가마 주고 여기 농사 짓고 어, 있으니까 내가 그쵸. 낙찰받으면 예. 이분에게 계속 지으라고 하면서 이 쌀 한 가마니 저한테 주세요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입찰자도 5명이면 이 시골 땅에 5명이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야. 그렇죠. 그것도 신권인데 야, 이 할아버지 대단하신데 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대단한 투자자이신 것 같아요. 아마 이 할아버지는 아마 농업인의 요건을 다 갖췄을 것 그렇죠. 같아. 과감하신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음, 이 신권에 이렇게 경매 입찰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낙찰 받으셨다는 거는 보통 농업인은 아니신 것 같고 투자를 좀 하셨던 분 같아요. 투자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음. 제법 눈썰미가 있는 그렇죠. 거야. 저 정도면. 우리가 보통 그 경매 물건이라고 하면 경매니까 좀 저렴하게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어르신은 잘 그거를 깨고 낙찰 받으신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물건이 나오면 음. 맞게 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죠. 저 정도 금액을 썼다라는 것은 상당히 안목이 있으신 안목이 거죠. 있는 거야. 보면 어, 그렇죠. 금액도 5,000원 단위까지 다 썼네. 그죠. 과감하시기도 하고 경매인 아니신가요, 이분? 아마 어느 정도 어. 지식은 다 갖추신 것 같아. 그러신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팍 쓰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. 기회가 왔다라고 해도 놓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그렇죠. 특징인데 기회가 왔다라고 했을 때 진짜 과감하게 저렇게 땡긴다라는 것은 음, 쉽지 않은 선택이야. 맞아요. 사실 이분도 실제 사시는 주소지는 뭐 경기도 고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인근에 거주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임차하시면서 아무래도 네, 전입만 그쪽으로 되어 있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네. 전입은 그쪽에 있겠지만 사실상 뭐 은퇴하고 음, 농사를 짓는 그런 그렇죠. 포지션으로 간 것 같아. 네네. 아니면 저 뒤쪽에 있는 그 새로 신축한 저 건물의 주인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만약에 저 네.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면 이 땅은 정말 대박이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쪽 인근에 연관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. 그리고 경매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 분 같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뭐 있는 아들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분이 조금 조언을 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 저 정도 나이대가 되면 아들이나 딸 이름으로 낙찰을 받지. 그렇죠. 본인 이름으로 받지 그러니까, 않거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저런 게 진짜 과감하다라는 거지. 그러면 치우님은 83세 때 입찰을 하실 겁니까? 안 해. 안 해.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? 나는 안 해.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? 그걸 꼭 정해줄 수는 없겠지만 나는 접은 나이 정도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. 이미 뭐 땅 부자시니까. 네, 오늘은 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 낙찰받은 이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좋은 땅 있나 좀 유심히 보시고 굳이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땅의 가치를 조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움켜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운이에요. 그것도 실력이고요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